박콩. 여기서 여기 갑자기 끝에가 전자세금 계산서가 들어있네. 박콩도가 누구야? 전용표. 부천시 까치로라는 길도 있다. 25만 원? 뭔 말이야? 보자고. 무고죄란 뭐냐? 타인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무소나 그러니까 공적기관인데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이게 뭐가 돼? 무고죄란 문제야. 하나하나 지금부터 보자고. 죄가 무겁다. 10년 이하 징역이다 이거. 자백자수한 사람이 이제 이 형사처벌을 받고 소송법이 시작됐겠지. 재판이 확정되기 전, 징계처분은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한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뭐한다? 면제한다. 자수범 특례가 있어. 아까 위증죄도 그랬지. 확정 전에 자수하면 뭐가 돼? 감경 면제한다는 특례가 있어. 그럼 여기서 자백이란 뭐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건데, 원래 자백은 자신의 범죄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시인하면 자백이라 그래. 이때 무고죄에서 말하는 자백은 이거 전부 다를 시인해야 된다는 거야. 즉 형사처분 받게 할 뭐한다?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전부 다를 자백이야만 형을 감경되는 자백에 해당돼. 즉 단순히 허위사실 신고했습니다. 이것만을 자백한 것은 뭘 자백하지 않았어? 목적이 있었다는 걸 자백 안 했지. 여기는 형 감경하는 자백이 아니야. 이해돼? 자백을 하면 형을 뭐 해준다? 감경 면제한다 해서 자백은 뭐냐? 여기 있는 거 다를 자백이라는 거야. 뭐까지? 내가 허위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게 할 뭐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다 자백이라는 거야. 알았지? 무고죄에서 말하는 자백이란 이 말이야. 감면사인 자백이란 일반 소송법에서 했던 자백과 다르단 말이야. 자백은 원래 소송법에서 했던 자백은 범죄 사실의 일부만 시인해도 뭐가 돼? 자백이야. 이건 그 자백이 안 된다는 거야.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입니다. 자, 성격. 이 범죄는 목적범이고 친족 특례 없습니다. 자백자수 특례 있고 추상적 위헌범이고 위증죄하고는 뭐가 다르냐? 위증죄는 목적범 아니죠. 위증죄는 뭐만 하면 위증죄죠? 허위사실만 진술하면 위증죄였어요. 이거는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허위사실이 다릅니다. 위증죄 허위사실은 뭐죠? 주관적이죠. 기억에 반하는 사실만 말하면 무조건 뭐가 돼? 위증죄였습니다. 여기는 객관적 허위를 말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가? 허위라고 했는데 우연히 진실할 수도 있죠. 위증죄 돼야 안 돼? 됩니다. 위증죄는 뭐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하니까. 하지만 무고죄는 아닙니다. 나는 허위라고 신고했는데 뭐 할 수도 있죠. 진실하면 그는 무고죄 아닙니다. 나는 공무원 저 새끼 처벌받게 하려고 경찰에 거짓말 신고한 겁니다. 저 새끼 뇌물 먹었어요 했어. 나는 허위라고 신고한 거였죠. 일부러 저 새끼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근데 진짜로 뇌물 먹었어. 뭐가 아니야? 무고죄? 아닙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입니다. 친족 특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친족 특례는 하나밖에 없었어. 증거인멸죄가 증거인멸죄. 그렇죠. 증거는 생각해봐. 자기 가족이 범죄를 했을 때 당연히 증거를 인멸해 줄 수 있잖아. 하지만 이거는 없고 자수자백 특례 등은 같다. 보호법익은 국가적 법익입니다. 국가 형사권이나 징계권과 피무고자. 이 사람이 무고를 당한 사람이죠. 무고를 당한 사람이지.
피무고자도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지. 죄 없이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보호법이 두 개입니다. 피무고자의 개인적 것과 이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국가의 기능이 훼손되죠? 두 개를 다 보호법이라고. 그래서 피무고자가 승낙을 해도, 야, 나 허위신고해 라고 해도 이 사람은 지가 승낙했으니까 이 사람의 법익은 침해가 안 된다고 하겠지만 국가의 기능은 훼손돼야 안 돼. 훼손되겠죠? 무고죄가 됩니다. 자기 무고, 자기 스스로 무고한 거, 자기 무고는 무고죄가 안 됩니다. 자기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했다? 경찰 수사 안 합니다. 여러분 경찰인데 누가 가서 저요 도둑질 했거든요. 나 좀 처벌해 주세요. 경찰 미친 새끼가 없죠 이거 지금 현재. 그렇죠? 이건 처벌 안 합니다. 수사 안 합니다. 뭐 자수라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것은 무고죄는 아닙니다. 자, 문제는 갑과 을이 둘이 공모해서 을이 갑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집에 가서 공무소에 신고한 자, 요는 이제 범죄자죠. 얘가 지금 뭐가 되죠? 무고죄가 됩니다. 얘남을 무고자라 그러고요. 얘를 피무고자라고 시험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뭔 소리야? 지금 요 타인이 무고를 당한 사람끼리 뭐라 그래? 피무고자. 요 범죄자를 뭐라 불러? 무고자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얘가 무고했으니까. 무고자와 피무고자가 공모하여. 그럼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지긴 느껴. 갑과 을이 공모하면 덜 어려운데 피무고자와 자 갑과 을이 공모, 을이 갑을. 그러면 갑이 뭐가 돼? 피무고자, 을이 뭐가 돼? 무고자란 말이야. 갑과 을이 공모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무고자와 피무고자가 공모 이럴 때도 있다고. 요거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이 말이 능수능란하게 혀에서 돌아줘야 돼. 출제자 마음이야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둘이 공모를 해가지고 했을 때 얘가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정범은 안 되지만 뭐는 될 수 있다는 거야? 교사범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는 당연히 얘는 당연히 뭐가 되고 무고죄가 되고 무고자니까. 그래서 무고자와 피무고자가 공모를 해서 무고를 했을 때 얘는 피무고자는 갑은 자기 무고죄 공동정범은 안 되지. 하지만 뭐는 될 수 있다? 자기 무고죄 교사범 또는 피무고자는 뭐는 될 수 있다? 자기 무고의 교사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갑과 을로 나면 더 헷갈리는데 무고자 피무고자 나오면 갑자기 어려워져. 왜? 피무고란 말이라면 말이 어렵잖아. 그치? 꼭 이해해 놓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 객관적 구성 요건 들어갑니다.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죄입니다. 형사처분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그 감독 또는 보조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데 2번입니다. 옛날 경찰직 문제 한번 봅시다. 국세청장에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형사처분할 수 있는 공무원은 주로 누구를 말해? 여기는 주로 수사공무원 말해. 여기는 주로. 응? 수사공무원. 알았죠? 그런데 봐봐. 국세청장에게 탈세 혐의 사실에 관한 이제 을에 대한, 갑에 대한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고. 옛날 문제입니다, 이거. 그럼 여러분 생각해, 국세청장은 뭐가 아니야? 수사기관 아니잖아. 이 생각이 쉬운데, 우리 저번에 소송법 할 때, 조세법 위반은 국세청장이 뭐가 있어야 돼? 고발이 검사에 무슨 조건이야? 공소 조건이잖아. 수사에 조금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에게 탈세 혐의 사실에 의해서 허위사실 신고한 뭐가 돼? 무고죄가 됩니다. 무고죄.
그런데 해놓고 3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대통령에게 신고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은 총 웃다 그래 누구야? 대통령이지 누구야. 그래서 그건 무고죄가 되고요. 농협협동조합이나 중앙협동조합 회장에게 그 조합원들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무고죄 아니야? 아니지. 농협협동 중앙회나 얘들이 무슨 경찰이냐? 아니라고. 됐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그럼 이거 된 건가 보자. 경찰직 문제다. 지금 한 20년 전 문제들이다. 갑은 을을 병역법 처벌을 위해서 을에 대한 병무청장에게 허위사실 신고했습니다. 무고죄 돼야 안 돼? 안 되지. 병무청장이 무슨 경찰이냐? 아니잖아. 그 문제가 나오니까 애들이 암기를 해놓으니까 다음 문제 막바로 뭐가 나온 줄 알아 그때? 갑은 을에게 을을 병무청 7급 공무원 을을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병무청장이 허위사실 신고해서 이런 무고죄 돼야 안 돼. 저번 연도 문제와 이번 연도 문제 차이 뭐가? 저번은 그냥 민간인 을이었고 이번은 뭐야? 병무청 7급 공무원이었어.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잖아. 형사처벌이 아니라. 병무청장은 자기 밑에 그 직원들 뭐 할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징계처분에 대한 무고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은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돼? 수사기관이야. 근데 대통령 수사기관 돼야 안 돼? 된다 이 말이야. 수사기관의 총책임자가 누구니까? 대통령이니까. 이놈하고 암기해야 될 게 뭐다? 국세청장은 고발권을 갖고 있지. 되고. 그 다음에 징계처분은 지금 무고죄가 무슨 범죄야? 국가적 기능에 관한 범죄야. 그래서 요 징계권에 있어서 요 타인은 뭘 말하냐면 공무원을 말해. 공무원이 징계될 목적. 공무원을 징계할 목적으로 해요. 공무원을 다른 말로 하면 특별 권력 관계라고 불러. 이런 말은 일본 쪽발시키게 쓰는 말인데 특별 권력. 그 국가와 이 관계를 공무원과 국가 관계를 특별. 요즘에 행정법에도 그런 말 안 쓸걸? 이 특별 권력은 옛날 용어야.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사람과의 그 공무원과 관계는 일반 권력 관계다. 그 말은 뭐냐면 특별 권력 관계는 그 자유권이 많이 제한이 돼. 옛날 행정법에서 그랬어. 지금 그렇게 안 볼 거야 아마. 내가 행정법 공부 그만할 때만 해도 벌써 그 이론이 틀리게 나오기 시작한대. 어쨌든 그래서 왜 요 징계 처분의 대상자는 누구만 한정된다? 공무원. 이유는 뭐 때문에? 이 범죄가 지금 뭐에 관한 범죄야? 국가 기능에 관한 범죄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징계당하면서 국가 기능에 장애가 와야 돼. 어느 회사 직원이 징계당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 아무 장애가 없어. 하지만 공무원이 징계당해버리면 뭐가 돼? 국가 기능에 장애가 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징계는 누구를 말한다? 공무원만을 말해. 공무원을 징계할 목적으로. 자, 징계다. 무고죄에서 징계할 목적은 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형사처분 징계받기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결과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고 징계처분이랑 공법상 특별 권력관계, 공무원입니다. 뒤에나 질서주의를 하여서 가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공무소 공무원이란 징계권을 갖고 있는 또는 그 감독기관 등을 말한다. 그런데 기억은 암기해. 변호사를 징계할 목적으로는 변호사 앞에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거야. 이게 왜 무고죄입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 뭐 이유는 간단해. 막 설명 이렇게 말이 뭔가 복잡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야. 뭐 말을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계의 뭐 한 축인 변호사는 공익기관으로서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까놓고 말하면 변호사한테 허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하면 처벌하려는 법이 없으니까 그 법을 없으니까 뭘 유추하겠다는 겁니다. 왜? 판사 지가 나중에 뭐 되니까? 변호사니까.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 근데 암긴 해. 공무원을 징계 처벌할 목적으로 변호사 앞에 허위사실 신고하면 죄가 뭐가 된다고? 죄 무겁습니다.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거. 왜 그런가? 지가 나중에 변호사 되니까. 그거에는 설명이 안 돼. 그냥 암기, 이거는. 암기, 그냥. 요거 이제, 두 번째는 뭐 당연하지 않아? 사립대학교 교수를 징계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고에 허위신고를 했어. 왜 무고죄가 아니야? 사립대 교수는 공무원 아니잖아. 근데 국립대 교수를 징계 처분받게 할 목적이 뭐가 돼? 그거는 무고죄가 돼. 그다음에 무고죄에 있어서 그 공무소란 꼭 직접 결행할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휘명령 개통이나 이첩권을 갖고 있어 공무원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첩권을 갖고 있지. 청와대 되고 허위사실 신고. 허위사실은 무고죄 허위는 객관적 진실을 말한다. 위증죄 허위와 다르다. 허위라고 믿고 한 것이 우연히 객관적 진실에 일치하면 위증죄 성립하죠.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사실 신고라면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 미필, 관계없습니다. 인식은 확정적이든 미필적이든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 즉 미필적 인식함으로 성립하고 허위라는 것을 꼭 확신할 필요는 없다. 인식은 미필적 인식이 안 되고 확정적 인식만 된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소송법에서 어디? 친고죄 할 때 있었어. 친고죄에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해야 되지. 이 6개월은 무슨 인식이야? 확실한 인식이야. 미필적 인식은 안 돼. 이거 외에는 모든 데서 확정적 인식, 미필적 인식 다 돼. 이건 팁이야, 팁. 형법이든 소송법이든 인식은 확정적, 미필적 다 된단 말이야.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단 말이야. 어디? 친고죄에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은 확정적 인식이야. 그 다음. 그래서 고소란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에 원치 않습니다. 흑백을 가려다르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미필적 범위가 인정됩니다. 왜? 고소가 뭐야? 결론적으로 고소란 게 뭐야? 타인의 형사처벌을 위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을 뭐라 그래? 고소. 고소란 개념 자체가 뭐가 들어가 있어? 처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가 있어. 제가요 고소한 게요, 고소한 게 뭐 한다고? 처벌을 원치 않고요, 그냥 시비를 그러면 고소가 아니지. 그거는 고소란 말 써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무고죄가 미필적 범위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서 내용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할지라도 무고죄가 되고요. 디귿입니다.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이거 누가 증명해야 돼? 당연히 검사가 증명해야지. 그렇잖아? 피고의 증명 하나밖에 없었어. 명예훼손죄 사실증명이야. 검사가 뭘 증명해야 돼? 허위사실을 증명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를 증명해야 돼? 허위사실을 증명해야 돼? 진실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돼?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 이거 소송법 증거 시간에 잠 졸았다는 거야.
둘 중 하나만 증명한다 그랬었지. 뭘 증명한다? 그래서 무죄라는 것은 뭐야? 범죄가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유죄가 뭐하지 못한 거? 증명되지 않은 것도 뭐가 돼? 무죄가 되는 거야. 요 허위사실을 증명한다 해서 허위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뭐가 돼? 무죄가 되지. 그럼 뭐가 있다 보자. 이거 당연히 무고죄 아니지. 진실하니까. 진실한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만 허위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 의심이 돼. 유죄야 무죄야? 무죄야 무죄. 그래서 검사는 허위사실은 적극 증명, 이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 진실이 아니다는 거? 진실이 아닌 것은 뭐야? 이것도 진실이 아닌 거야. 의심되는 것도. 이거 증명할 안 된다는 거야. 뭘 증명한다고? 허위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단 말이야. 여기 자꾸 말이 헷갈려서 틀려버려, 여러분이. 생각해봐. 무고죄에서 죄가 아닌 것은 두 개라니까? 진실한 사실도 죄가 무고죄 아니지. 이것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거. 진실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진실하지 않잖아. 진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뭣도 아니야? 허위사실도 아니야 이게. 진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뭣도 아니야? 허위도 아니야. 모르겠어 뭔가. 유죄야 무죄야? 무죄. 유죄가 의심스러운 뭐야? 무죄잖아. 검사가 이걸 증명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무죄 증명이야. 진실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서는 안 된다고. 뭘 증명해야 된다고? 허위란 걸 적극적으로 증명하라 이 말이야. 요게 소송법 문제, 판례기는 하지만 소송법 문제로 나오니까 여러분 자꾸 틀려버린다고 이거 갖다가. 뭔 말인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봐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한 요건은 적극적으로 증명이 있어야 되고 신고사실이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 가지고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뭐야? 요거를 증명했다는 거야.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줬다고. 진실하지 않으면 뭐야? 둘 중 하나네? 허위사실일 수도 있고 뭐야? 허위사실에 뭐야? 의심이 될 수도 있네. 이런 갖고는 무고죄 인정 못하는 거지. 맞죠? 판사 새끼가 멍청이 시켰지. 검사가 멍청하게 증명하니까 판사도 멍청한 재판 때려버린 거야. 갑니다.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의 그 시험에 함정 문제로 나옵니다. 이게 봐봐. 을이 갑에게 자신을 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을 때리고 때리자 돈을 줬습니다. 그러자 을이 갑을 강도죄로 고소해버렸습니다. 웃기시키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내가 우리 학생 돈을 빌려줬는데 돈 주라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냐면 자기 뺨을 2대 때리면 돈 주겠다는 거야 나한테. 그럼 우리 CCTV 찍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나는 뺨을 탁 때렸을 거 아니야. 돈 딱 끝내준 거야. 나는 갖고 온 거야 이제. 돈 줬으니까 그자 찍어놓은 거 있지. 경찰 신고하고 나를 뭐라고? 돈 사람 때리고 돈 뺏어갔다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진실이야? 거짓말이지. 당연히 제 책이 뭐야 그건? 난 강도 아니야. 뭐가 돼? 무고죄.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와. 알았지? 근데 갑자기 몇 년에 한 번씩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나의 죄책을 물어봐. 난 무죄 아니다.
폭행죄다. 왜? 피해자가 승낙해서 때려달라고 하지만은 그런다고 때리면 돼. 돈 받으려고? 반사회적이야. 나는 폭행죄가 돼. 이 사람 뭐가 되고? 무고죄가. 근데 주로 이 사람 죄책을 많이 물어봐. 날 허위 신고했기 때문에 간혹 함정을 낼 때가 있어. 갑의 죄책을 물어볼 때가 있어. 여러분, 그 당시 우리 무고죄가 됐으니까 나는 무죄겠지? 아니야. 강도죄는 아니야. 폭행죄가 됩니다. 이런 함정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물론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야. 왜냐면은, 그 다음, 요것도 함정 문제다. 국어시험 문제다. 봐봐. A는 갑과 을이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가 사기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 갑, 을이 지금 3명의 사기죄 공범이죠. 편취가 사기죄입니다. 별도로 갑이 A 자신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했으니 처벌에 대한 딜라로 사기죄로.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헷갈리냐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대출금 편취자가 나오니까 틀려버린 거야. 좀 가만 보면 되는데 지금 사기죄, 지금 편취라고 사기인데 A가 지금 갑을 뭐라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 내용이 뭐예요? 누구를 사기쳤다는 거예요? 은행을 사기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기쳤다는 거야? 자기를 사기쳤다는 거죠. 지금 갑은 뭐를 사기친 거야? 은행을 사기쳤지 A를 사기친 적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무고죄가 되는 거죠. 만일에 A가 갑이요 은행을 사기쳤어 이럴 때는 무고죄가 아니야. 왜? 갑 은행 사기친 건 맞으니까. 그런데 갑은 A를 사기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무고죄가 되는 거야. 요게 여러분 왜 헷갈릴까 난 물어봤어. 그랬더니 잘 이해를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해를 못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질문하러 보니까 알겠어. 이 대출금 편취자가 들어가니까 대출금 편취가 몇 번 들어가? 2번 들어가지. 헷갈려 버린 거야. 대출금 편취는 사기죄인데 지금 내용이 뭐냐? 누구한테 사기쳤냐 봤더니 A가 신고한 거이 자기 자신을 사기쳤다 이 말이야. 갑은 A를 사기친 적이 자기를 안 쳤어. 누구 사기친 거야? 은행을 사기친 거지. 하고요. 그 다음 건 너무 간단하네요. 경찰관이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을이 경찰관을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공무집행방해 맞죠?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 자기가 경찰관 현행범 체포 업무로 방해한 적이 무슨 소리야? 방해했잖아. 당연히 무고죄고요.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갑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했나 보면 돼요. 주식회사에서 리스한 승용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돈 못 갚으면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돈 못 갚으면 너가 마음대로 처분해라. 그런데 돈 못 갚자 을이 차량을 처분하자 자기 몰래 자동차 팔아먹었다고 절도죄로 고소해버린 겁니다. 뭐가 돼? 무고죄지. 지가 처분해라 그랬잖아. 무고죄고요. 니을입니다.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 이를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하더라도 무고죄 아닙니다. 봐봐. 갑이 을과 절도죄 공범을 범한 후 을이 갑을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갑 절도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허위사실 아니지. 무고죄 아닙니다. 자기 거 숨겼지 않습니까? 자기 거 숨긴 것은 뭐가 아니야? 죄 아니야. 죄 아닙니다. 미음입니다. 요게 뭔 말인가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 사용 내용이 요중사항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허위라고 인정이 되면 뭐가 된다? 무고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별표 좀 해놓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유행하는 겁니다.
보십시다. 주로 이게 어디서 많이 일어난 거냐, 미음에 성범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범죄에서. 응? 봐봐. 갑이란 남자가 을이란 여자를 성추행을 했다 생각해봐봐. 성추행죄로 고소를 했겠지. 그럼 여자가 이제 뭐로 나와야 돼? 증인 나왔지. 그래서 저 남자가요 내 가슴을 만졌어요. 그랬어. 어? 그래서 얘는 나는 안 만졌는데 여자가 지금 만졌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 지금 이 말이 익정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여자를 뭐 한다? 위증죄로 뭐 한 거야? 고소를 했다는 거야. 거의 대부분 성범죄에서는 그래서 피해자를 뭐로? 위증죄로 뭘 하는 거야? 고소를 합니다. 약간 이해가 돼요? 어? 그럼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내용이 허임이 밝혀졌다. 하려면 위증이 아님이 밝혀졌어요. 그럼 자기가 고소한 내용이 뭐가 되는 거야? 허위지. 이해돼? 그렇잖아. 위증을 안 했다면 지가 고소한 것이 뭐가 돼? 허위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무고죄가 되는 거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경찰들이 많이 주의를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경찰 돼가지고 성범죄자를 수사하잖아요. 그러면 성범죄자 100% 뭐라 그래? 여자가 거짓말한다고 그럽니다. 거짓말한다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위증죄로 막 고소하겠다 그래. 위증죄로. 그럼 뭐라 그래? 여러분 경찰이면 당신이 위증한 내용이 그 증인이 말 사실이면 그 증인이 위증죄가 아니지. 맞잖아. 피해자가 말한 게 사실이 뭐가 아니야? 위증죄가 아니잖아. 위증죄가 아니면 이렇게 말한다고 경찰들은. 달리 말하면 당신 고소한 내용이 허위지 지금. 맞잖아. 위증으로 고소했는데 위증이 아니니까 고소한 내용이 허위잖아. 당신 무고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렇게 말이 안 해. 해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거 경찰이 항상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범죄 수사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새끼들 무지하게 많아요.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일부가 허위인 겁니다. 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은 아니고 단순히 신고한 사실이 약간 과장한 것, 이거는 허위가 아닙니다. 폭행인데 폭행치상, 강간인데 강간치상, 약간 좀 과장한 것은 무고죄는 아니고, 하지만 그 일부 허위가 국가 심판 자격을 거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치면 우리가 아주 클 때는 이때는 무고죄가 됩니다. 약간 과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암기해요. 폭행을 폭행치상, 강간을 강간치상은 무고죄가 아니고, 그 다음입니다. 갑이 을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돈 안 갚자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가만 잘 봅니다. 허인가 아닌가? 이 사기죄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기죄가 되는 경우는 두 개가 있어요. 첫째, 돈을 변제할 생각도 없으면서 빌리면 이걸 뭐라 그래? 이것도 사기입니다. 처음 돈을 빌리면서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 두 번째, 용도로 숨기고 빌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 학생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노름을 하려고, 도박을 하려고 그래. 근데 학생에게 도박을 한다, 돈 좀 빌려면 안 빌려줄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자금에 쓰겠다고 거짓말한 거야. 근데 빌려주면은 뭐가 돼? 그걸 용도 사기라고 합니다. 용도로 속이고 말하면 뭐가 돼? 용도 사기죄라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어. 돈 빌려간 사람이 사기죄가 되는 경우가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으면 뭐가 돼? 사기도 되고, 그걸 변제사기라고 합니다. 용도로 숨기고 빌리면 뭐라 그래? 용도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기억 봅시다. 거짓말 했나 안 했나?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한 이유가 변제할 생각도 없으면서 빌려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무슨 말 알겠지? 이 자식 나한테 돈을 빌려가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빌려가면서 그 내비게이션 산다고 빌려갔어요. 이렇게 말했어.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신고한 겁니까? 제가 돈을 어디다 쓰든 관계없죠. 내비게이션을 사든 도박을 하든 관계없이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이 빌려갔다 이렇게 말한 거죠. 무슨 말겠지? 근데 이 사람이 빌려가서 도박을 했어요. 관계없죠. 내비게이션 산다고 빌려준 돈은 아니죠. 갚아준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죠. 이건 허위사실 신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비게이션자 나오면은 이거 뭐가 아니다? 사기죄 아니다. 이렇게 아주 무고죄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거 잘 나옵니다. 경찰직에서. 여러분 헷갈리게. 니은입니다.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생활비에 사용했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은하고 도박을 했습니다라고 말한 거야. 근데 실은 도박자인 줄 알고 빌려준 거야. 속은 거 아니죠? 이건 거짓말했지. 그래서 이거는 사기죄가, 무고죄가 됩니다. 기억과 니은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허위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봐봐. 기억. 송이채취권 이중양도. 이거 잘 나옵니다. 송이채취권을 얘가 저씨 나한테 팔아놓고 다른 놈에게 또 팔았다고 고소한 것은 여러분 경찰이야. 수사해야 안 해. 여러분 경찰인데 어떤 사람이 저놈이요 나한테요 송이채취권을 팔았거든요. 내가 중도금까지 다 줬는데 저놈이 다른 사람에게 송이채취권을 팔아버렸습니다. 형사처벌해 주세요. 수사해야 안 해? 안 해? 왜 아니야? 그때 여러분 뭐라 말할 거야? 경찰이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부동산 이중양도가 뭐가 돼? 배임죄야. 등기물 위반했기 때문에. 송이채취권은 부동산 아니야. 그거는 형사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경찰이 수사권 발동이 안 돼. 그래서 이건 무고죄가 아니고. 자, 또는 이렇게 여러분 신고가 들어왔어.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잔금도 안 주고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러자 갑은 을을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이거 횡령죄 돼야 안 돼? 매수인이 지금 잔금 안 준 것이 무슨 횡령죄입니까? 맞잖아. 매수인이 잔금 안 주고 팔아먹어버렸잖아. 죄가 뭐다? 무죄야, 무죄. 여러분 뭐라 말해야 돼? 수사권 활동. 형사범죄가 아닌데 이렇게 해야지. 무고죄 아닙니다. 기억님 헷갈리면 안 돼. 디귿. 갑이 을에게 보증금 안 주자 무고죄로 신고했습니다. 보증금 안 주면 죄 아니야. 넘어갑니다. 신고 내용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는데 자, 고소한 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를 하면 경찰관은 수사를 할 염려가 있죠. 공소시효가 완성 안 된 줄 알고 무고죄가 되지만 신고한 범죄 사실 자체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이 명백합니다. 수사 안 하죠? 무고죄 아닙니다. 신고죄인데 허위사실한 것이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이 명백하면 역시 수사 안 하죠? 무고죄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항상 뭐다? 무고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허위로 신고할 당시 이게 형사처분 대상이 되었다면 그 후 판례가 변경되든 말든 관계없이 신고 당시에 형사처분 대상이었으면 경찰 수사했겠죠? 그럼 무고죄 됩니다. 신고는 자진해서 신고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 제공, 신문에 답하는 것은 신고가 아닙니다. 진술이지.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되므로 수사기관의 추문, 즉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은 무고죄가 아니다. 하지만 당초 고소는 자기 스스로 한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보충 조서를 받을 때 자진했었다면
수사기관 신문에 쓴 건 아니죠. 추가된 부분까지 무고죄가 되고, 신고 방법은 자기 직접 자기 이름으로 하든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든 관계는 없다. 무고죄는 허위사실 적시는 수사권이 발동될 정도면 충분하다. 꼭 구체적 형법제 몇 조까지 적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범죄사실 신고하면 경찰에 수사하는 것이 형법제 몇 조 위반됐습니다. 여기까지 밝힐 필요는 없고, 그리고 명칭을 꼭 고소장이라 쓰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명칭은 제한이 없어. 뭐 하면 족하다? 경찰이 수사권이 발동될 위험성만 있으면 됩니다. 도달만 하면 기수가 된다. 그래서 피무고인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순간 뭐가 돼요? 무고죄입니다. 이거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수사가 실제로 시작되지 않고 고소장을 되돌려봤다 할지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 무고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자, 이 징계권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 포함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형사처벌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 의욕, 미필적 다 포함되고요. 허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신고 내용 자체에서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수사권 발동 안 되죠? 무고죄 아닙니다. 자신이 상대방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를 한 것은 허위 아니죠? 공범 중 범죄 사실을 신고했다는 거예요. 허위 아니죠? 무고죄 아닙니다. 2번. 증거인멸, 무고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1번. 자기 사건 증거인멸을 교사하면 뭐가 돼? 증거인멸 교사범. 1번 틀렸네요. 자신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증인을 도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증인 도피죄 아니죠? 증인 도피죄는 뭐야?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인을 도피시킨 게 뭐가 돼? 증인 도피죄야. 자기 형사사건 증인을 도피시킨 것은 증인 도피죄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이 맞고, 고소를 한 목적이 형사처벌에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 또는 비리를 밝혀달라? 비리가 밝혀지면 처벌 되겠지. 무고죄 범위 있습니다. 4번은 송이채, 치권, 이중양도는 범죄 아닙니다. 무고죄 아닙니다. 작년 3월 문제예요. 위증 및 무고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는 것은 1번. 자,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초래가 됐습니다. 사촌형 도박이죠. 위증죄 아닙니다.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수하면 감경 면제한답니다. 3번. 무고죄에서 허위사실한 것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 갖고는 안 되죠.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사립대학교 교수는 무고죄 대상 아니죠. 공무원 아니니까. 4번. 무고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범죄가 되는 사실만 신고. 허위사실이죠. 무고죄. 허위사실 정도는 수사권이 발동될 정도면 충분하지 범죄를 구체적 명시, 평가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디귿 틀렸어요. 객관적 진실에 반한 허위사실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니을입니다. 변조사와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려갔다고 사기죄로 처벌하려고 고소를 했어요. 용도에 대해서는 감췄는데 용도로 고소한 게 아니에요.
빌려간 사실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 빌려갔다고 말한 거니까 허위 사실을 말한 건 아니죠. 무겁지 아니고. 이번에 경감부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거. 자,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데 고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수사권 발동 안 되죠? 무겁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신고한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합니다. 그러면 무겁지 아니죠? 무고라는 허위 사실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진실성을 인정해서 갖고는 안 되고, 재판 확정되기 전 자수라는 것은 당연히 확정되기 전이니까 뭣도 포함이 돼? 불기소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되지. 불기소는 확정은 뭐야? 공소 제기를 해야만 확정이 나오지. 그래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뭐가 돼? 당연히 확정 전이지. 포함된다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아마 9월, 10월 진도는 총칙이 좀 서서히 나오고 각칙은 좀 약간 소홀히 했어요. 근데 이제 10월, 11월은 각칙을 좀 하고 총칙은 좀 빨리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고 9월, 10월에 나눠도 포인트이고 총칙편이고 꼭 잘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